여기까지가 다 바닥으로 떨어진 거고, 만약에 제가 그대로 있었으면 발은 다 찢어졌겠죠? 안녕하세요. TV에선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 김 기자입니다. 새집 장만하고 큰맘 먹고 인테리어까지 수천만 원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디가 안 맞고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샤워하다가 세면대가 부서져서 크게 다칠 뻔합니다. 매일 먹고 자고 씻고 자고 하는 내 욕실이, 부엌이, 거실이 이렇게 하자투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코로나라 집에만 있다 보니 요즘 인테리어 공사로 집을 싹 다 뜯어고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인테리어 하자 분쟁도 참 많습니다. 공사 금액도 크고 사는 곳이어서 잘못되면 불편함도 참 많죠. 잘못 걸리면 정말 피곤한데요. 디스이즈 나도 당할 수 있다. 이번엔 인테리어 하자 분쟁 사건 들고 왔습니다. 제보자의 생생한 증언 들어보고요. 업체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피해 안 보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 고민 중인 분들 꼭 확인하세요. 채널 고정! 사건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신혼부부인 제보자는 본인 명의 첫 집인 구축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지난 1월 한 인테리어 업체에 전체 리모델링 시공을 맡겼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너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를 시공했던 사례를 보고 직접 사무실까지 다 방문을 해서 자재도 보고 이 집과 비슷하게 해주세요까지 해가지고 시공을 맡긴 거였거든요. 그리고 비용은 저희가 20평인데 평당 200만 원으로 잡아서 4천만 원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당시 제보자가 수많은 검색 끝에 찾아낸 인테리어 된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깔끔하고 참 괜찮아 보이죠? 제보자는 결정합니다. 그래, 여기다. 부품 꿈을 안고 비슷하게 해달라며 인테리어를 맡깁니다. 그런데요, 20평 아파트 총 4천만 원 견적은 나왔는데 업체 측에서 계약서는 쓰지 말자고 합니다. 돈도 현금으로만 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유는 이랬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하니까 작성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게 어쨌든 좀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추적당할 수 있어서 업체에서는 거부를 했고 계좌이체로 받는 것도 거부했고 카드 결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니까 간이 영수증에 확인 정도 해주는 정도? 그리고 견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무조건 현금 고집, 카드 거부, 계약서도 거부, 견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좀 찜찜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절반 가격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업체는 제보자가 주문한 자재가 아닌 걸로 시공하는 등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 제보자에게 들은 얘기를 여기서 다 풀고 싶지만 다 풀면 아마 1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받은 인테리어 하자 기록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엑셀 파일에 적혀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이렇게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 과정이려니 하면서 버텼답니다. 자, 그렇게 공사 기간 한 달 반 이후 제보자는 집으로 들어갔고 입주 한 달쯤 됐을 무렵 사건이 터집니다. 집주인 A씨가 샤워를 하려다가 크게 다칠 뻔한 겁니다. 바로 세면대가 이렇게 됐기 때문이죠. 이게 그 사진입니다. 손가락 하나 안 건드렸는데 세면대가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화장실 벽 타일이 뜯어지면서 눈앞에서 세면대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난 건데요. 여기를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게 쾅 하고 쏟아져가지고 여기가 그냥 다 쏟아져서 너무 놀라서 뒤로 피해서 이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대로 있었으면 발은 다 찢어졌겠죠? 샤워하려고 옷도 안 입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당탕 하고 쏟 떨어진 것 같은데 너무 놀라서 기억이 없어요. 목이 파편이 날라와서 눈 주변에 긁혀서 상처가 나고 멍까지 들었어요. 이 세면대가 부서진 건 입주한 지 한 달 만, 공사한 지 2달 만에 벌어진 일. 세면대가 부서졌다. 이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아찔한 사고인 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아기 있는 분들은 세면대에서 아이를 씻기기도 하시죠. 그리고 강아지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기도 하고요. 만약 이분들이 아기가 있었고 아기를 세면대 위에서 씻기고 있었다면, 지금 키우는 강아지가 세면대 아래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제보자의 남편은 하자 보수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 측에 전화를 했는데요. 뭐 미안하다 그런 얘기도 없고 남은 잔금 주기 싫어서 이렇게 부신 거 아니에요 하시더라고요. 다쳤으면 죄송하다라는 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부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쳤는데 치르지 않은 잔금부터 얘기하는 업자. 세면대를 어떻게 부숴야 저렇게 부서질까요? 피해자 독촉 끝에 한 달 만에 사고 현장에 나타난 인테리어 업자. 한 달 만에 집에 와서 사과도 하시긴 했어요.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일 그때 하루 시간 되니까 그날 공사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업자는 하루면 보수해 줄 수 있다고 했다는데요. 불안해서 다른 업체에 의뢰해본 결과 제보자는 5일은 걸리는 공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보수를 거부했고요. 불법 시공 감정 업체에까지 의뢰하게 됩니다. 시공이 잘못된 것 같아서 업체 불러서 확인하니까 이거
이거는 자재부터 잘못했다고 했어요. 타일을 샌드위치 붙이듯이 본드 붙이고 타일 좀 잘라서 붙이고 그렇게 붙였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귀찮으니까 주먹처럼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타일을 붙여놓으니까 고정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허공에 떠 있는 거죠. 타일을 붙일 수 없는 저렴한 본드 자재를 사용하고 그 위에 타일을 아슬아슬하게 붙여놓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세면대 설치였습니다. 나사 볼트가 깊숙이 박힐 수 있게 긴 것을 사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럼 8cm 이상짜리 볼트를 해야 깊숙이 박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사가 5cm도 안 되는 거 박혔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타일이 세면대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들고 있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계속 갈라지면서 거의 샴푸판을 들고 있는 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세면대를 고정시킬 기다란 볼트를 쓰지 않고 기준 미달의 짧은 볼트를 사용. 타일에 세면대를 접착하는 수준으로 붙여놓은 거란 분석이죠. 본드 같은 경우도 그냥 드릴로 살짝 붙여주니까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철거 시간만 2시간이 단축돼서 그날 작업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업자요, 무면허였습니다. 원래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를 할 때는 실내 건축 면허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자격증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나 아니면 사업주 이름이나 아니면 법인번호를 검색을 하면 나와야 돼요. 어느 방법으로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무면허 업체 시공은 사실상 불법인 거죠. 저희도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업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불법 시공이었던 거죠. 없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동네 인테리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80~90%가 없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 업체가 시공한 건 욕실뿐 아니라 주방, 거실, 집 전체였기 때문인데요. 다른 곳들도 불안불안. 부부는 언제 또 무슨 사고가 날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욕실도 처음에 이사 올 때부터 그랬어요. 아 이게 좀 약하게 붙어있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럼 주방도 지금부터 시작이라면 앞으로 2~3달 뒤면 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죠. 욕실 주방만이면 다행이게요. 집안 전체가 난리였습니다. 가구도 다 틀어졌었고 신발장도 문이 안 닫히고 싱크대 수납장은 서랍이 뻑뻑해서 열리지도 않았어요. 장판은 여기저기 코너 부분에 들떠가지고 장판, 몰딩, 천장, 문, 사방이 하자에 또 위험한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 인테리어 업체는 대체 공사를 어떻게 한 걸까요? 세면대 사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떨어진 걸 확인해 본 결과 너무 멀다 보니까 수직 스통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좀 두껍게 처리가 된 거는 저도 봤어요. 위에서 누르거나 뭐 저거를 하면서 이게 조금 접착력이 두꺼우니까 그래서 조금 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공사를 여태껏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업자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해준다고 말씀했었고요. 반대를 하셨고 돈을 안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총 공사비용이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안 주셨고요. 어느 정도 주시고 저희가 AS 받을 건 받으리고 서로 간에 이제 거기서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절반 정도 지급되지 않은 잔금이 문제란 거죠. 알고 보니 제보자분들은 초반에 하자가 너무 많다 보니 공사 대금을 미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 조금씩 하자가 있어서 이거를 수정을 봐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업체는 무조건 잔금 다 치르고 나서 수정을 봐준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중반까지 갔을 때 너무 엉망진창으로 해서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서 경과가 좋으면 그때 지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차이피 미루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현재 무면허 불법 시공에 제보자는 새 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태. 이럴 거면 집 사지 말걸 그런 생각 들어요. 되게 슬펐을 때가 남편이 그랬어요. 하자가 많고 집에 못 들어오고 하니까 집에 오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집 들어오려고 했을 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진짜 이제 더 이상 힘든 일 없고 좀 오래 잘 살고 좋을 줄 알고 들어온 건데 업체는 채권 추심을 걸었습니다. 제보자가 저희에게 제보한 이유는요, 이 무면허 업체가 아직도 불법 영업 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누수와 불법 시공으로 피해자가 있었는데 배째라며 계속 불법 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제보를 한 이유도 꼭 제 지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빚져가지고 인테리어까지 한 건데 저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있길 바라진 않아요.
큰돈을 들여 시공한 인테리어로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무서운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어서 빨리 사건 해결되고요. 예쁜 인테리어 속에서 행복한 신혼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비슷한 피해자 나오지 않게 돕기 위해 저희 디스이지에서 인테리어 주의점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계약서 꼭 작성하기. 생각보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라도 공사 기간과 규모와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내 건축 면허 확인. 앞선 업체 무면허였죠. 면허가 있는지는 위에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금방입니다. 세 번째, 하자가 생겼을 때는 현장을 보존하고 법원에 감정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3가지 꼭 숙지하셔서요. 이 디스이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절대 인테리어 공사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디스이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 제보 메일 아시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